모두가 꿈꾸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건강매거진 박서진입니다. 올바른 건강상식을 배워보고 또 잘못된 건강상식은 바로잡는 시간이죠. 건강매거진 현재 실시간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플랫폼에서 함께하실 수가 있는데요. 혹시라도 실시간 방송을 놓치셨다면 유튜브에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유튜브도 많이 놀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생방송 중에는요, 여러분의 건강 상담 전화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전화 주시면요, 원장님과 직접 전화 연결해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많이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 가까이에서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강매거진. 오늘은요, 많이 걷거나 뛰지도 않았는데 마치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찬 것처럼 무겁고 붓고 피로감이 느껴질 때 의심해봐야 하는 질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동안 고민, 궁금증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려보면서 건강매거진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어떤 분과 함께 할지 궁금하시죠? 오늘의 건강닥터 화면으로 소개합니다. 자, 오늘의 건강닥터 소개해드릴게요. 신혼주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다리의 저림과 통증 증상이 나타나면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워낙에 알고 계신 의학 지식이 많으세요, 요즘은. 그래서 허리가 아픈 거 아닌가? 척추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다고요. 네, 예, 어떤 질환 때문에 이런 증상이 또 나타날 수 있나요? 제가 이 PPT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말씀해 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리가 무겁고 저림 증상이 있을 때. 예, 대부분 저한테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무겁고 피곤한 다리 때문에 오십니다. 네. 특별히 많이 걷거나 뛰지도 않는데 다리에 모래주머니 달고 있는 것처럼 무겁고 붓고 피로감이 느껴진다면은 저희가 다리에 만성 정맥 부전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허리 쪽부터 오는 통증과 뭐 이제 간별을 필요해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디스크라고 하는 질환, 척추 질환이랑 혼동이 돼서 사실은 척추 질환 때문에 척추 진료를 받다가 네.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허리 디스크와 차이점이 보통 다리 통증과 저림은 비슷한데 네. 만성 정맥 부전은 부종이나 중압감 등이 더 있고요. 그 다음에 되게 제가 여쭤보는 게 오전에 아프세요? 오후에 아프세요? 그러면은 보통 오후에 더 불편하다고 얘기해요. 오후에 더 불편하고. 네, 더 불편하다고 얘기하고 예. 자다가 쥐가 난다고 그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네. 개개인에 따라서는 간지럽고 수족 냉증, 열감 등이 동반될 수도 있고요. 혈관이 돌출될 수 있는데 이 정도면 뭐 하지정맥류라고 해서 보통 같이 진단하고 기다리지 않고 오시는데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만성 정맥부전 증상일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다리에 저림과 통증이 나타나면 척추 질환을 가장 먼저 의심을 해보게 되는데 분명한 차이점이 있네요. 만성 정맥 부전과 허리 디스크로 인한 그 다리 붓기, 네. 저림이 분명히 증상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만성 정맥 부전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오후에 증상이 더 심해진다. 이런 차이점들이 있으니까 한번 꼭 비교를 하셔서 병원을 찾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리 통증과 저림의 또 원인이 되는 질환 중에 하나로 이제 오늘 만성 정맥 부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요. 만성 정맥 부전 이름이 좀 어렵거든요. 어떤 질환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그림이 가장 중요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우리 다리네요. 예, 다리에 이제 저희 오른쪽 다리를 보여드리면은 네. 사람이 혈관이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잖아요. 그쵸. 동맥은 심장에서 다리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요. 네. 정맥은 거꾸로 심장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리 쪽으로 와서 올라가는 정맥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대퇴정맥이라고 해서 깊이 있는 정맥이다 그래서 우리 심부정맥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 피하정맥. 그러니까 이제 겉에 있는 정맥이다 그래서 이렇게 피하정맥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대복제정맥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맥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혈류가 거꾸로 되지 않게 판막이 있어요. 판막이라는 게. 정맥 내에 판막이 있어서 밸브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네. 이 판막이 잘 열리지 않고 딱 닫히게 되면은 거꾸로 내려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역류를 막아주는. 네, 역류를 막아주는 네. 건데 이게 나이가 드셔가지고 판막이 망가진다거나 아니면은 서 있는 시간이 많다거나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서 쓰는 일이 많으면은 빨리 망가집니다. 이게 망가져서 피가 위로만 가야 되는데 아래쪽으로 역류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다리가 무겁게 되고 정맥이 늘어나고 판막이 안 닫힌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정맥이 꾸불꾸불하게 늘어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정맥류라고 부르는 거고요. 네. 만성 정맥 부전이란 정맥 판막이 안 닫힌다. 안 닫힌다. 그래서 부전이라고 부르는 거고 역류 질환이랑 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역류를 하다가 견디다 못해서 늘어나는 게 정맥류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일반적인 분들은 정맥류가 되어야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네. 사실은 그 전에 다리가 무겁고 그런 증상이 이미 나타났던 거고요. 아. 이게 최종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만성 정맥 부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피가 역류하지 않게 이제 그 역할을 이제 도와주는 판막이 있는데 판막의 모양이 이제 좀 달라지고 문제가 생기면서 피가 좀 거꾸로 역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만성 정맥 부전이 생기는 거고 이 증상이 지속이 되다 보면 하지정맥류가 이제 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혈액이 역주행하는 게 만성 정맥 부전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다음 그림 보면서 좀 들어볼게요. 그래서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성 정맥 부전이란 정맥이나 정맥 내 판막이 손상이 돼서 혈액이 심장으로 제대로 유입되지 못하고 다시 역류함으로써 부종, 피부 변화, 심하면은 다리 궤양 등을 일으키는 질환인데 이따가 사진으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심하게 이렇게 되면은 정맥류인 거고요. 색깔이 변하게 되는 그런 증상까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혈관이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것 외에도 이제 피부의 색깔까지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좋습니다. 저희 신홍주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시고요. 모래주머니를 찬 것처럼 다리가 좀 무겁고 붓고 하는 증상이 있으시다면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증 저에게 전화 주셔서 병원 가시기 전에 한번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다리 저림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허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의심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의심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증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성 정맥 부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전화 상담 내용만 남겨주셔도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만성 정맥 부진 왜 생기는지 그 원인도 좀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결국 저희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은 우리 자동차 엔진도 고장 나잖아요. 그렇죠. 정맥 내 판막이 고장이 나는데 더 빨리 고장 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질환이냐? 네.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서요. 시간이 뭐 10시간씩 앉아 있는 사무직 직원들이나 특히 이분들이 위험한데 오래 서 있는 직업군. 이분들도 많으시죠. 예, 미용사분, 스튜어디스분, 교사들, 판매원. 또한 퇴행성 질환, 연세 드신 분들은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지만요. 또 아셔야 될 게 여성 호르몬 영향으로 임신과 출산되는 경우, 임신할 경우에 자궁이 커지잖아요. 네. 그러면 정맥을 눌러가지고 정맥이 거꾸로 역류를 하게 됩니다. 그때 판막이 망가질 수 있거든요. 네. 아기 낳고 나서 심해지는 분들이 꽤 많고 임신 중에도 다리 무겁고 불편하잖아요. 네. 그게 이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그렇군요.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만성 질환이 있을 때도 이러한 만성 정맥 부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판막이 이제 망가지는 건 뭐 오래 사용해서 노화로 인해서 망가지는 경우가 있지만 조금 더 이제 판막이 이상이 생길 수 있는 위험군은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주의를 좀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만성 정맥 부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으로 다리 저림 그리고 통증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외에 또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우리가 만성 정맥 부전을 의심해 봐야 될까요? 이 슬라이드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리가 모래주머니 차고 있는 것처럼 무거운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다리가 자주 붓는다. 네. 또 다리에 피로감과 저리고 쑤시는 통증이 있다. 심해지면은 자다가도 쥐가 나가지고 깬다. 보통 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항상 오후나 자다가 생기는. 왜 그러느냐? 서 있는 시간에 다리에 역류가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요. 예. 좀 더 심해지는 경우에 다리 정강이가 자주 가렵고 다리 정강이뿐만이 아니라 한번 상처가 나면은 진물 같은 게 계속 났고 잘 낫지 않으면은 만성 정맥 부전이 있다는 걸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네. 자, 다음 그림 또 볼게요. 또 이제 발이 붓거나 다리 피부 색깔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흑갈색으로 변하는 경우, 네. 또 발목에 통증이 동반되고 복사뼈 근처에 심하면 이제 궤양까지 생기는 거죠. 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만성 정맥 부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 보고 있습니다. 다리 쪽이 저리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에 보통 이제 척추 질환을 많이들 의심하시는데요. 그 외에도 만성 정맥 부전이 있는 경우에도 그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나의 이 다리 저림과 다리 통증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좀 궁금하시다면 미리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병원 가시기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홍주 원장과 함께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전화 주실 곳은 서울입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부 이제 변색도 되고 뭐 궤양까지 생긴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단계별로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고 계시네요. 예, 제가 단계별로 사진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이건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라고 느낄 수가 있게 혈관이 돌출돼 있잖아요. 많이 그러면, 보이네요, 예, 일단. 하지 정맥류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다리가 이제 역류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혈관이 이제 튀어나오게 되면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놔두게 되면은 조금씩 색깔이 이제 모자이크 형식으로 조금씩 변하죠. 갈색으로. 네. 더 심해지면은 이렇게 변색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진물이 나와요. 이 실제 환자분의 사례였는데 네네. 이렇게 진물이 나와서 낫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만성 정맥 부전을 의심을 해야 돼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각각의 치료 방법도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3단계까지 간 경우에는 치료가 좀 간단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예, 쉽지는 않습니다. 네. 쉽지는 않고 이렇게 변색된 거를 치료하기는 어렵고 진물이 안 나고 속이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준다. 그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2단계나 1단계처럼 색깔의 이제 변색이 왔을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원상태로 완벽하게 회복이 가능한가요? 2단계까지는 아마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3단계는 사실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어렵고. 이렇게 되기 전에 오시는 게 좋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일단 만성 정맥 부전이 조금 의심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좀 미리미리 병원 역시 키우는 게 아니라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일단 증상이 보인다면 빨리 좀 병원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신홍주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다리 저림과 통증, 척추 문제인지 아니면 혈관 쪽의 문제인지 알아보고 있거든요.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병원에 가시기 전에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또 직접 상담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담 내용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도와드리니까요. 편안하게 부담 갖지 말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에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50대 여성분입니다. 이런 사연을 주셨어요. 아마 서 계신 일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오후가 되면 다리가 붓고 아프고 밤에는 쥐가 나서 잠에서 자주 깹니다라고 사연을 남겨주셨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혹시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만성 정맥 부전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문제일까요? 전형적인 만성 정맥부전 증상. 전형적인 증상인가요? 병원에 오셔가지고 초음파만 봐도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가셔가지고 초음파 검사 해보시면은 아마 만성 정맥부전으로 아마 진단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밤에 좀 쥐가 나고 자주 잠에서 깨는 게 좀 불편하다 말씀하셨고 오후가 되면 다리가 많이 붓고 통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의심이 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초음파 검사를 꼭 한번 받아보시고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50대시네요. 50대 남성분이시고요. 혈관이 튀어나오지 않아도 하지정맥류인가요?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보통 이제 혈관이 좀 울퉁불퉁 튀어나와야지만 이게 좀 병인가?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 많으시거든요. 어떻게 좀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사실 환자분들이 혈관이 튀어나오면 다 아셔요. 네. 그래서 그건 하지정맥류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건데 네네. 아까 그전 사연에 보여드렸던 분 같이 다리가 붓고 저녁에 자면서 쥐가 날 정도로 불편한 증상 그런 게 생기고 나서 다리가 보통은 이제 정맥이 튀어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하지정맥류라는 거는 하지정맥 부전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지정맥 부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는데 치료는 이제 약으로 치료할 수도 있고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스타킹 아니면은 운동요법 그런 것들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가셔가지고 한번 진단 받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하지정맥류와 만성정맥부전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성정맥부전이 있는 경우에 하지정맥류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제가 그림에서 예. 말씀드렸듯이 정맥이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되는데 판막이 있어서 못 내려가다가 그쵸.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필요 이상의 혈류가 다리에 있기 때문에 네. 다리에 저리고 불편함이 나타나고 그 혈류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혈관벽이 버티지 못해서 우둘투둘해지고 모양이. 그때가 이제 하지정맥류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실은 혈관이 좀 울퉁불퉁 튀어나오기 전에도 여러 가지 다른 증상이 있으면 만성 정맥 부전에 의심을 해봐야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치료 방법도 좀 간단하게 몇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 방송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시면 다양한 치료 방법도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사연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8세 여성분입니다. 하지정맥류 수술한 지 5년 정도 됐는데 재발하면 또 수술을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네요. 이미 수술을 한번 하신 경험이 있으시네요? 예, 사실 이러한 환자분들도 저한테 많이 방문을 하시는데요. 네. 정맥류 수술하고 재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수술할 필요는 없고요. 그때 초음파를 봐서 약물 치료를 할 수 있고 주사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번 정확한 초음파 진단을 받고 그다음에 치료법을 결정하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만약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가 좀 여의치 않다라고 하게 되면 재수술하는 경우도 있으신가요, 원장님? 다시 제가 못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하거나 주사 치료로 뭔가 좋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수술을 다시 하는 경우도 있는지도 좀 궁금해서요. 예, 수술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도 이제 재발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고, 뭐 이제 꼭 수술이 아니어도 약물이나 주사 치료로도 충분히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고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에 잘 세워보시고 치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전화로 물어보 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저희 방송 실시간 방송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건강엔 한경,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유튜브도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이제 하지 만성정맥 부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 하지정맥류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전화 주셔서 병원에 가시기 전에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오늘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잘 들리시죠? 네, 네. 네, 전화 네,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올해 63세고요. 네, 지금 어떤 네. 증상들 때문에 불편하신지 저희 신홍주 원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제가 한 3년 전쯤에 갑자기 이렇게 다리 오른쪽 종아리에 예, 가느다랗게 파랗게 예, 줄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더니 무릎 뒤쪽에 낙서한 것 같이 파란 줄이 짝짝짝짝 그어지면서 거기가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이게 하지정맥인가 하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이게 하지정맥은 아니라고 큰 문제는 아니라고 그냥 네. 약을 지어줘서 약을 그냥 뭐 좀 많이 네네. 자주 아프면 약을 먹고 아니면은 그냥 지내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냥 놔둬도 되는 건지 그 상태가 그대로 그냥 뭐 보존된 것도 아니고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놔둬도 되는 건지 어떤지 궁금했어요. 그 걱정이 되셔서 전화 네.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오른쪽 네. 종아리 쪽 혈관이 파랗게 도드라져서 계속 좀 이제 걱정이 좀 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병원에서 하지정맥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원장님. 예. 파랗게 도드라지진 않고 네. 그냥 혈관이 보여요. 뭐 이렇게 돌출된 건 없어요. 아, 돌출되진 않았고요. 네네. 시청자분께서 혹시 반대쪽 다리에는 별 문제가 없나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혹시 실례지만 일을 하시나요? 아니면 가정주부이신가요? 네, 가정주부예요. 예전에 일하신 적은 없고요. 아, 요양보호사 일을 조금 했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하셨나요? 그걸? 한 1년 정도요. 1년 정도요. 그러면은 그 혈관이 도드라진 거 말고는 따로 뭐 저녁에 주무시거나 불편하거나 쥐나거나 그런 증상은 없었나요? 네. 그러면 그 병원에서 하지정맥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들으셨는데 초음파 검사를 해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아니요, 초음파 검사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사실 제가 말씀 아까도 드렸지만은 네. 정맥이 많이 커져가지고 돌출되면은 저희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시청자분은 지금 이게 초기 단계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성 정맥 부전은 초음파를 보기 전에는 진단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네. 초음파 검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어머니 지금 이제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만성 정맥 부전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초음파 검사를 하기 전에는 사실 이게 진단이 좀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좀 계속 신경이 쓰이시고 의심이 된다면 불편하시다면 병원에 가까운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꼭 좀 받아보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화 또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네, 올해 71세입니다. 네, 71세시고요. 어떤 점이 지금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다리가 오른쪽 다리가 오후가 되면 이제 좀 부어요. 네. 그래서 붓고 이 다리가 부는 이유가 4년 전에 제가 골절을 당해서 그 깁스를 하고 철심을 받고 해서 그게 원인인지 아니면 뭐 다른 게 원인인지 작년에 정맥 초음파를 했어요. 했더니 그 선생님은 뭐 별 이상이 없다고 해서 막 그냥 두고 왔는데 이제는 허리도 좀 아프고 이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면 많이 지금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정형외과에 가서 허리를 시술을 주사를 뭐 꼬리뼈 주사라 하면서 주사도 놓고 척추 주사라 하면서 놓고 해도 허리는 그렇게 개운한지는 않을 정도로 주사 네. 맞을 때는 좀 괜찮은데 지금은 또 좀 아프고 그러시군요. 몸에 밤에 가끔씩 쥐도 나고 네. 그 상황입니다.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 증상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원장님 좀 상담해 주시죠. 예. 제가 궁금한 게 지금 3년 전에 오른쪽 다리 다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불편하신 게 오른쪽 다리만 불편하신가요? 아니면 왼쪽 다리도 불편하신가요? 아니 왼쪽은 괜찮아요. 오른쪽 그 수술한 다리가 네. 좀 많이 오후만 되면 많이 좀 부어요. 오후가 되면 붓는다. 왼쪽 다리는 붓지 않고요. 네. 그러면 아까 약간은 부어도 오른쪽만큼은 붓지는 않죠. 왼쪽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 쥐가 난다라고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그게 쥐 나는 것도 그러면 오른쪽 다리만 쥐가 나나요? 그거는 두 개 다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조금 오른쪽 다리가 좀 작은 편 같아요. 예, 사실 시청자분 같은 환자분들이 저한테 많이 오시는데 대부분 연세가 있으시면서 척추 수술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리 수술하시고 나서 한쪽 다리가 더 붓는다. 수술하신 다리가. 네. 근데 잘 안 낫는다. 그래서 오시는데 환자분도 제가 볼 때는 만성정맥 부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렇군요. 높은데 이제 똑같이 정맥 부전이 있지만은 오른쪽 다리는 수술해서 따로 임파선이나 그쪽에서 붓는 것까지 같이 있어서 증상이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거고요. 네. 아마 검사를 하시면은 만성 정맥 부전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초음파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시고 적절한 치료를 상담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일단은 만성 정맥 부전이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전문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다시 한번 꼭 좀 받아보시기를 권유해 주셨고요. 이렇게 허리 이제 척추 질환 이후에 이제 치료 받으시고 나서도 계속해서 다리 쪽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계속 병원을 찾는 분들도 많으시다라고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전화상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진단명을 내리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이 점도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 만성 정맥 부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리 통증이나 저림이 있을 때 의심을 해봐야 되는 질환 중에 하나로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고요. 방치하게 되면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피부에 궤양이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만성 정맥 부전인데요. 일단 병원에 가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초음파를 일단 주로 하시나 봐요? 예, 초음파 진단을 해야 되고요. 그 준비해온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환자분들 저희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서서 초음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네. 피가 거꾸로 역류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정맥이 피하 정맥을 제가 이제 초음파로 잡아 놓은 거고요. 평소에는 이렇게 조금 돼 있다가 저희가 도와주시는 우리 간호사 선생님한테 종아리를 꽉 잡아봐라. 네. 종아리를 꽉 잡으면은 사실 혈류가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역류하는 혈류를 저희가 발견하면은 쉽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부분이 이 정맥은 하지정맥류 수술을 위해서 보통 진단을 하는데요. 저는 특히나 정맥 부전에 신경을 써서 이 심부 정맥을 꼭 역류하는 거를 체크를 합니다. 이게 지금 판막의 모양인가요? 예, 이게 판막의 모양입니다. 이게 보이는군요. 예, 보이기도 하고요. 예. 이 역류하는 거를 확인을 해서 역류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저희가 체크해서 이게 만성 정맥 부전이다. 수술을 받아야 된다. 네. 그런 점들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초음파 검사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실제로 진단하는 모습 영상으로 준비를 해오셨다고 하거든요. 영상 보면서 추가 설명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사하는 모습 보여주시죠. 네, 오늘 설명해 주세요. 지금 실제로 환자분이 이제 서 있고 저기서 환자분의 그 피하 정맥을 제가 잡은 겁니다. 초음파로 잡아가지고 그걸 이제 위치를 바꿔서 아까 보여드렸던 네. 이제 혈관 모양을 잡은 다음에 역류가 있는지 도플러 검사를 해가지고
체크를 합니다. 네. 실제로 그냥 서서 검사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군요. 실제 검사 시간은 뭐 10분 이내니까 음. 뭐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하시면은 금방 진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어느 과를 가야 되는지도 좀 물어보실 것 같아요. 어느 과를 가시는 게 좋을까요? 네. 심장혈관외과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심장, 혈관, 내과를 찾아가시면 외과입니다. 된다고. 외과. 외과를 찾아가시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좀 어려운 분야라서요. 예. 자, 건강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홍주 원장과 함께 모래주머니를 찬 것처럼 무겁고 붓는 다리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다리 쪽이 불편하면 보통 이제 척추 질환을 많이 의심을 해보시는데요. 오늘 알아볼 질환은 이제 혈관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만성 정맥 부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한번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혹시 뭐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사연만 남겨주셔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원장님 지금부터는요. 만성 정맥 부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쭉 알아봤으니까요. 이제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한지 치료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약물 치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치료법일까요? 정맥 활성 약물이 있고요. 이게 생약 성분도 있고 만들어진 약도 있는데 하여튼 어떠한 약을 쓰든지 간에 이 정맥 활성 약물을 쓰면은 환자분 증상이 많이 호전이 됩니다. 또한 이제 압박 스타킹을 이제 보통은 병원 가면 많이 이제 신어 보셨을 텐데요. 네. 압박 스타킹을 신는 이유는 압박을 하면서 아래쪽에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역류를 상대적으로 좀 덜 되게 만드는 거죠. 네. 근데 환자분들이 더운 여름이나 그럴 때는 많이 불편해하세요. 그래서 잘 안 신으시려고 하는데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공기압 다리 마사지기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하셔가지고 네.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맥이 중력을 거슬러서 이렇게 올라가는 기전에는 우리 종아리 근육이 양쪽에서 펌핑 작용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응용한 게 이제 이 공기압 다리 마사지기입니다. 우리 종아리 근육이 그걸 잘 못 해주기 때문에 네. 우리 공기압 다리 마사지가 일부러 압력을 줘가지고 네. 짜주는 거죠. 쉽게 얘기해가지고. 해봤어요. 이게 굉장히 예. 시원하더라고요. 네. 사실 여성분들은 워낙에 다리 네. 붓는 것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많아서 하나씩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예. 미용적인 목적으로도 예, 뭐 도움이 저녁에 되는군요. 이게 안 되면은 저녁에 좀 다리를 올리고 계셔라 그렇게 아. 얘기를 해도 도움이 되고요. 높은 그러니까. 곳에 조금 예. 다리를 올리고 있는 예, 거. 제가 결국 말씀드리는 거는 네. 오후에 불편하다는 거는 우리가 결국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서서 중력을 그쵸. 중력에서 거꾸로 거슬러서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예. 다리가 부어서 불편한 거니까 다리를 올리면 아무래도 편해지겠죠. 그쵸. 그런 효과를 저희들이 기대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혈관 강화제 주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작은 정맥이 역류했을 때 아까 작은 정맥이 좀 도드라진다고 했던 경우 미용적인 네.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다시 다른 데서 재발을 하게 됩니다. 아, 미봉, 그쪽이 예. 괜찮아지만 이제 다른 예, 쪽에 또 다른 문제가 쪽이 생기는 생기는군요. 근데 이렇게 혈관이 불룩 튀어나오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예. 말씀드렸듯이 혈류가 계속 늘어나면서 네. 정맥이 이제 그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아. 압력이 너무 올라가서 못 버티다 보니까 불룩 튀어나오게 되고 한 네. 번 약해지니까 계속 이제 약해져서 그 혈류가 못 내려가게 막아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치료로 이제 혈류가 못 내려가게 이제 막아주게 네. 저희들이 이제 고주파나 레이저 시술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 중에서 네. 피하 정맥만 치료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가장 바깥쪽에 예. 있는 신부 정맥 결국 고주파를 쓰든 레이저를 쓰든 네. 그 정맥을 없애주는 거거든요. 혈류가 안 내려가게.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수도꼭지를 잠가줘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수도꼭지 위에서부터 역류되는 걸 해결해주지 못하고 이 강화제 주사를 쓴다고 해서 결국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열치료나 고주파 레이저를 한다는 거는 피하 정맥만 없애주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신부 정맥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지금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꾸준히 약을 드시고 압박 스타킹, 마사지기, 운동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비열 치료로는 의료용 접착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 이거는 어떤 거죠? 의료용 접착제. 의료용 접착제는 저희들이 이제 이 혈관을 없애기 위해서 고주파나 레이저를 사용하면은 열이 발생해요. 열이 발생을 하면은 문제점이 이런 혈관에서 나는 열 때문에 주변에 피부에 있는 신경들이 다쳐가지고 수술하고 나서 멍이 든다거나 저릿저릿하다. 그걸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 없이 접착제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혈관에 접착제를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몸에 사용해도 되는 접착제죠. 접착제를 넣어서 혈류를 없애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기전은 혈류를 없애는데 에너지 소스를 태우느냐, 네. 혈관을 태워버리느냐, 아니면 혈관의 내강을 접착제로 막아버리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만성 정맥 부전을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치료법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환자 상태에 따라 그 상태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쭉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지금 이제 여기는 의료 접착제 활용 치료군요. 이거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림을. 예. 네.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상품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네. 접착제가 이제 우리가 환자의 혈관의 내강에다가 이걸 넣어서 접착제가 조금씩 나오는 거죠. 그럼 이 접착제가 여기가 혈관이면은 접착제가 여기를 접착을 시켜가지고 혈관을 딱 눌러버려가지고 네. 안 통하게 만들고 조금씩 빼면서 혈관을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네. 이 옆에 있는 거는 레이저입니다. 레이저 기계를 보여드린 거고요. 예. 네. 레이저 기기군요. 네, 예.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법 중에서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도 꼭 명심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신홍주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다리 저림과 통증이 척추의 문제일지 아니면 혈관상의 문제일지 궁금하시다면 병원에 가시기 전에 미리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지금부터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를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보시면서 나의 경우와 비슷하네? 이런 치료 방법을 했더니 괜찮았구나라는 점을 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치료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47세 남성분이시고요. 예. 만성정맥부전 치료했던 사례인데요. 이유 없이 다리가 자주 저리고 쥐가 나고 밤마다 간헐적 통증이 있었고요. 뭐 물리치료, 주사치료에도 별로 효과가 없었고요. 환자분 이제 다리가 뭐 조금씩 이제 확 두드러지진 않았지만은 튀어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비열치료를 하고 이런 작은 데는 뭐 저절로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는 이렇게 매끈하게 좋아졌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뒤쪽에 굉장히 좀 푸르스름한 부분이 있었고 앞쪽으로는 혈관이 울퉁불퉁 튀어나온 부분도 있었네요. 네. 자, 이분은 어떤 치료법을 적용하셨을까요? 예, 이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하정맥을 비열치료로 해서 접착제로 막은 다음에 네. 이런 작은 데는 뭐 주사치료 같은 거 해서 도드라진 부분을 없애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긴 하지만 환자분이 도드라지는 게 워낙 싫어하셔가지고 없앴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물리치료와 주사치료에도 효과가 없었던 경우 이제 다른 비열 치료를 통해서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만성 정맥 부전 또 하지정맥류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77세인데요. 네, 77세시고요. 지금 네. 이제 어떤 증상들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신홍주 원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폈더니 그 왼쪽 종아리가 평상시에 그 힘이 가잖아요. 기지개를 피면. 근데 그날따라 유난히 세게 당기면서 그 뒤로 풀리지가 않아요. 그 통증이, 압박감이. 그래서 이상하다고 좀 쉬고 안 하고 그래도 조금 낫고 다시 또 기지개를 필 때 또 그러고 그러니까 걸으면은 거기가 단단하니 뭉치는 것처럼 왜 저 통증이 좀 있고 그래서 이걸 방치하자니 그렇고 어떻게
어디 가서 좀 이렇게 치료를 받아와야 될지 문제가 있는 건지. 근데 피부 겉으로는 아무 표시나 증상은 없습니다. 예. 네. 네. 제가 오늘도 이제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이 피부에 돌출되거나 뭐 혈관이 돌출되면 다 아시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이제 건 그때 모르니까 그러는 건데 사실 지금 전화 주신 분의 증상은 사실은 정맥부전의 가능성은 약간은 낮아 보입니다. 주로 이제 아침에 그러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종아리만 그러신 것 같고 오른쪽은 괜찮으신 거죠? 네, 오른쪽은 괜찮아요. 예, 왼쪽 종아리가 걸을 때 좀 더해요. 걸을 때. 걸을 때 네, 다시 더 걸을 때 다시 통증이 오고 그거 걷고 나면 탄탄하게 뭉치는 것처럼. 왼쪽 다리만요. 네, 왼쪽. 오른쪽 왼쪽 다- 종아리. 오른쪽 다리는 아니고 네, 걸을 때 통증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여쭤보는 게 뭐 네, 걸으면서 한 뭐 50m를 걷거나 100m를 걸을 때 네. 그쪽 다리가 아파서 걸음을 쉬신 적이 있느냐라고 저희들이 여쭤보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나요? 그 정도 쉴 정도는 아니고 참고 그냥 걸으면 걸을 수 있어요. 참고 걸으면 걸을 수 있다. 네, 네, 네. 환자분은 사실은 정맥 질환은 약간은 좀 낮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네, 네. 저라면은 이제 환자분 오시면은 저희가 사지혈압을 측정해서 동맥이 좀 좁아져 있나 그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자분은 오히려.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아래쪽에 혈관 보는 CT가 있거든요. 그 검사를 먼저 해보셔가지고 혈관 질환이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그게 아니라면은 허리 검사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일단 혈관의 문제인지 아닌지를 먼저 좀 이제 진단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혈관 쪽을 보는 CT 촬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이 증상 치료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 잘 들리시죠? 예.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아, 73이에요. 네네네. 자, 지금 어떤 증상 때문에 불편하신지 증상을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예. 있잖아요. 바른 쪽 다리가 굉장히 많이 붓거든요. 네네. 예. 이제 부니까는 땡기고 열이 많이 나요. 네, 열감도 있으시고요. 예. 그래갖고 전화드렸어요. 네, 좋습니다. 혹시 뭐 진료를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신지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 네. 신홍주 원장님과 한번 상담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기 환자분 연세가 70세라고 그러셨나요? 70세? 네네네, 51년생이요. 예, 70세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다리가 붓고 불편함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바른 쪽이 많이 부었어요. 한쪽만 많이 부었나요? 아니면 양쪽이 다? 네네네네, 바른 쪽만요. 다른 쪽이라면 오른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네네. 예, 오른쪽만 많이 부었고 그게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한 3, 4년 됐어요. 3, 4년 됐고 좋아졌다 네네. 나빠졌다 그러나요? 아니면 계속 그러시나요? 아, 계속 그렇죠. 계속 그렇다. 환자분이 네네네. 혹시 지금 당뇨나 고혈압 등 각종 약을 드시는 게 있나요? 아, 당뇨는 없고 저기 고지혈증 약하고 갑상선 약하고 다리 아픈데 이제 그거 뭐 다리 아픈데 먹는 약하고 그렇게 3가지 먹어요. 3가지 먹고 뭐 걷거나 그런데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아, 안막해도 불편하죠. 다리가 왼쪽하고 바른 쪽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혹시 코로나 걸리고 나서 그러시진 않았나요?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전에 그랬어요. 따로 뭐 그 전에 무릎 수술 받거나 그런 적도 없으시고요. 없고요. 환자분 같은 경우 이제 한쪽 다리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네네. 만성 정맥부전을 의심할 건 아닌데요. 지금 그렇게 붓는 거면은 제가 볼 때는 초음파 검사 하셔가지고 정맥에 혈전이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는 이제 가까운 병원에 가셔가지고 초음파가 될 수 있는 병원에 먼저 방문하셔서 초음파 검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초음파 검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꼭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시작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치료 사례 하나씩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42세 남성분인데요. 이분은 피부에 궤양이 좀 있으셨네요. 예, 이분은 축구하다가 다쳐서 근처 피부과에 이제 6개월에서 1년 동안 다니는데 상처가 낫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네. 진물이 나고 불편해하고. 사실 다친 거는 이제 축구하다 다쳐서 그랬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정맥 부전이 되면서 이쪽으로 혈류량이 많아지고 그래서 다리가 붓고 그러니까 예. 낫지를 않는 거거든요. 예. 그 주변에까지 굉장히 좀 예. 푸르스름하게 보이고. 이거를 1년 동안 치료를 못하고 계속 동네 피부과에서.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피부가 빨리 재생되지 않을 때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분을 이쪽에 아까 피하 정맥을 그쪽을 잘 해결을 해줘서 역류가 안 되게 네. 막아준 후에 환자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지만 이 색깔 변화는 여전히 뭐 해결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너무 이제 피부 궤양까지 왔을 경우에는 피부의 변색이 아예 좀 사라지게 하는 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그 전에 우리가 좀 빨리빨리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를 만나보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례차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 하나 더 소개해 주시죠. 이번에는 35세 남성분인데요. 예, 이분도 35세 남성분이고 주로 서 있는 시간이 많은 분이거든요.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인데 상태가 많이 안 네. 좋으셨네요. 피부 이제 색깔 변화가 있고 진물이 발생했어요. 이거 좀 완전 진물이 좀 아주 심할 때는 아니었는데 네. 저희가 사진 찍어 놓은 거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 피하 정맥에서 역류되는 거를 막아주고 나서 많이 좋아져가지고 뽀송뽀송한 피부 상태가 됐지만은 네. 색깔이 변한 것까지는 해결을 못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치료 전과 후 이제 더 이상 진물이 나지 않는 상태로까지는 잘 치료가 됐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변색된 피부는 돌아오지 않는 만큼 치료를 절대 미루지 말아야겠어요. 그래서 어떤 증상이 있을 때는 좀 빨리 병원에 가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좀 늦추지 말고 빨리 병원을 찾아라 이런 경우 있으실까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다리에 상처가 났는데 잘 안 낫는다. 네. 이상하게 안 낫는다. 그러면은 혈관 질환을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뭐 혈관이 돌출돼 가지고 네. 색깔 변하면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일단 색깔이 갈색으로 변해버리면은 다시 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신홍주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래주머니를 찬 것처럼 다리가 무겁고 붓을 때 의심해 볼 만한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만성 정맥 부전이 의심이 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자, 만성 정맥 부전의 원인 그리고 치료법까지 저희가 좀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환자 맞춤형 치료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결국은 진단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이거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심장혈관외과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고 초음파도 보는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서 진단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바로 진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말 허리 문제일 수도 있고 무릎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과랑 유기적인 협진이 될 수 있는 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무조건적인 수술 치료보다는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해보고 개인 맞춤 치수를 해보는 게 좋고 당일에 검사가 가능하고 치료 가능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초음파 검사가 가장 잘 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곳에서 진단을 받고 추후에 치료를 논의해 보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진료과별로 이제 유기적으로 협진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가시면 아무래도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만성 정맥 부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몇 가지 소개해 주실까요? 만성 정맥 부전을 예방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망가진 판막을 저희가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혈류가 덜 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까치바 올리기, 이거는 사실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 자전거, 뭐 의자 스쿼트, 결국은 정맥을 위로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 양쪽 종아리 근육의 수축이기 때문에 네. 종아리 근육이 수축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준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가만히 서 있는 건 안 좋지만 걷거나 다리 운동하거나 그거는 좋을 수 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꾸준한 다리 스트레칭도 굉장히 중요하고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기억하셨다가 일상 생활 속에서 잘 좀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만성 정맥 부전을 치료하는 치료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가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홍조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